나중에 망한 친구야. 사진 찍어주시게. 나에게 엄청. 쌤은 초콜릿 좋아하세요? 어?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안 먹어. 술 초콜릿은 좋아하세요? 안 먹어. 술은 좋아하세요? 술에 알코올, 술은 좋아하세요? 술만 좋아. 초콜릿에 알코올이 들어있어. 네, 술에 알코올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 먹으면 취하네. 위스키 봉봉이라고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 안 먹어. 혹시 술 하나 본 사람? 없네요. 아까 봤지?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형용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자율적 중력이라는 걸 살펴봤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힌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정리해보고 자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었어. 자 질량 M1이라는 물체가 있었고,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거리가 떨어지는데 M2라는 물체가 들어있었지. 이때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기로 측정한 것이 네. 네, 그러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라고 하는 마유 이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마유이 나타났다. 누가 하니? 승용이랑 대인이요. 승용이 뗐지? 내기도 뗐어요. 어? 내기도 애기도 뗐어요. 뗐어? 네. 걔들 왜 뗐어? 대인이 머리 아프서, 아 머리가 혼났어요. 어? 아 뭐 되게 커. 진짜? 어. 쌤 머리 크잖아. 왜 그래? 승용이는 모르겠어요. 혹시 김일성이야? 아니 여기에 왜? 몰라요. 민익이한테 맞았나 봐요. 이게 맞고 다니는 거야. 이닝이 쌍둥이 분해. 자, 전자기력을 얘기해보자. 플롱의 힘이라고 하는데 전자기력에서 전기력 플롱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이쪽에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어. 이 안에 전하량이 Q 공기 물체가 있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Q2라는 물체가 있다. 자, 이때 서로가 서로를 당기면, 자, 당기고 얘는 다른 종류의 전하들이지. 부가 다른 종류의 전하. 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이러한 힘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청력인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두 가지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다. 이때 나타난 힘 F는 K 곱하기 P의 상수가 되겠지.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이 뭘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자, 이런 힘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런 힘들을 한번 해보자. 행력이라는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행력이라는 힘.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삼행력. 행력은 자, 핵자 사이에 나타나는 힘들을 행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자, 이런 힘이 있어. 첫 번째 강행력이라는 힘이 있어. 옛날에는 강한 행력, 줄여서 강행력이야. 자, 그리고 또는 강한 상호작용력 이렇게 쓰는데 강행력이야. 자,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행력은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만 작용하는 힘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만 작용하는데 이 강행력은요, 이렇게 나타나.
입자 사이에 또는 택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뭐라고 해? 쿼크라고 이야기하지. 국물 먹고 소주도 먹고 다니는 거지. 어? 쌤 물병에 소주 담아서 먹고 다니면서 드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그런 적은 없어. 대신에 제 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지. 내 친구 라면도 대학교 때는 진짜 별난 데도 많이 먹었어. 학식에서도 먹었어. 학식 근데 학식에서는 걸리면 쫓겨나거든. 네. 왜요? 어? 왜요? 한국 시간에서 음주 금지야 원래. 근데 그 물컵에는 혼자 가득 따라놓고 친구들이 백반을 갖고 온 고기 반찬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들 친하거든.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알바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줌마들 인사 꼭 하면 고기 반찬 엄청나게 많이 줘. 우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왔어. 그리고 팍 준단 말이야. 우와. 그럼 선생님 친구들 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걔 식권 갖고 야 난 밥 사다 줄게. 안녕하세요. 그럼 막 치즈 2배로 줘. 그럼 선생님 친구들 좋잖아. 많이 주니까. 그래 많이 주면 뭐해? 내가 이제 술안주로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소주 먹고 밥 집어먹고 소주 먹고 집어먹고. 대박. 그 다음에 도서관 소도 먹어봤어. 네? 학교 도서관. 아, 4학년 때인데 너무 출출하잖아. 네. 그래서 선배 한 명이 보쌈을 사온 거야. 도서관에 보쌈을 사 뭐가 근데 돼요? 밖에서 먹기 좀 날이 쌀쌀했어. 근데 이제 도서관이 여러 방으로 짜게져 있는데 거기 제일 조그만 방이 있었거든. 가자. 내가 닦았는데 분명히 만들더라고. 야, 너네 형 나가서 공부해. 나 딴 데 가. 일찍 안 해요. 동수가 딴 데 가라. 쪽수가 많으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갔어. 문제만 놓고 거기서 먹었어. 보쌈. 대박. 자, 쿼크라는 물질은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이렇게 기본 물질이 되는데, 이 왜? 네? 성인왜? 아니 아마 술 안 먹어본 장소는 아마 화장실이 유일할까? 네? 별난 데서 다 먹어봤으니까. 학원에서 먹어봤어요. 학원 술 많이 먹지 옛날에. 여기서는 안 먹어. 여기서는 말고 전에 코로나 초기에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것 때문에 상계할 일이 있어가지고 야식 시켜다가 밑에 교무실에서 먹은 적은 있어. 술 선생님은 원래 소주만 먹어. 그래서 다시 술 얘기로 빠지고 지금 맛있는 음식은 신한 음식이지. 자, 쿼크라는 게 있는데 쿼크에는 기본 물질이고 6종류가 있어. 자, 윗 쿼크, 아래 쿼크. 자, 그 다음에 맵식 쿼크, 야릇한 쿼크. 야릇한 쿼크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기묘 입자라고 불렀었거든. 기묘 쿼크라고 했었는데 그 한자가 들어갔다고 기묘하다, 야릇하다고 기묘하다 이상하다 다르잖아. 영어 이름이 스트레인지 쿼크야. 스트레인지는 이상한 거지 야릇한 게 아니잖아. 번역이 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 좋은데. 낯선 쿼크? 아니 좀 이상한 쿼크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지가 숨기는 네, 넌 야릇한 좋아하는 거 같네. 야릇한 놈이네? 아, 승근아. 그래서 자 스트레인지 쿼크 그 다음에 꼬포기 쿼크, 바닥 쿼크 그래서 6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쿼크에 대한 반 쿼크들이 있어. 반 위 쿼크, 반 아래 쿼크, 반 맵식 쿼크, 반 야릇한 쿼크, 반 꼬포기 쿼크, 반 바닥 쿼크. 그래서 항상 반물질을 같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이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그래서 핵자를 구성하거나 또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힘들이 바로 이 강한 핵력이야. 그런데 세기는 무지 세. 전자기력이 크기가 1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자, 이 핵력은, 강핵력은 크기가 무려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데 100배가량 강해. 그럼 묶어준 힘이 세잖아, 그치? 그런데 얘도 약점이 있단 말이야. 어떤 약점? 떨어지면 핵자 10개만 지나가도 힘이 안 느껴져? 전자기력은 무한대까지 작용하지, 맞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따라,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초반에는 원자핵과 핵자의 크기가 작잖아. 핵의 크기가 작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 내에 양성자, 중성자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비슷하단 말이야. 중성자가 존재해서 묶이는 이유가 바로 핵력, 강한 핵력을 보완해서 전자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원자 번호가 점점 증가해. 그래서 질량수가 60 정도만 돼도 양성자가 30개야. 걔가 구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쳐봐. 중성자들이 껴있지? 그럼 반발력들이 제법 세졌단 말이야. 핵력은 미치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핵력은 상대적으로 묶어놓는 힘이 약해졌지. 그렇다면 얘를 묶어놓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 중성자들이 더 필요하기 시작한 거지, 그지? 그래서 중성자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1개 2.5 정도 피까지 인식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중성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강한 핵력을 이겨내고 전자기력을 이겨내고 강한 핵력에서 핵을 구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원자 번호 83번 폴로늄 근처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한 핵력의 크기가 전자기력의 주변부에 미치지 못하게 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작게질 수가 있어.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방사능 붕괴 물질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거야. 얘 스스로 쪼개지는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게 강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강핵력 얘기를 잠깐 한번 책으로 볼까? 원자핵과 같은 대단히 작은 고리에서만 작용하는 기본 힘으로 이 힘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 원자핵 내 입자들 사이에서 전자, 중력과 전자기력 외에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강핵력과 약핵력이 나타난다. 강핵력이란 핵자, 양성자, 중성자들 또는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 원자핵 속에 매우 짧은 거리 1fem토미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1fem토미터 쓸 때는 fem토미터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fem토가 되지. fem토미터. fem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뜻이야. 이게 얼마나 뜻한데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뜻이야.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1페름이라고 표현해주게 돼. 페르미 아는 분이지. 페르미 연구소에서 원자 폭탄을 개발해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준대. 요즘 얘는 잘 안 써. 자,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의 크기를 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가까운 건데 이 정도 크기가 양성자 하나의 지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양성자들 사이에 정기적 반발력을 이용하여 핵자들을 원자핵에 묶어놓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사이 핵력이 모두 같더라고 하죠.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많은 수핵자들을 갖는 원자핵 속에서는 각 핵자들은 몇 개의 다른 원자핵과 다른 핵자와만 상호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지면 짜게질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두 핵자가 약 1펜토미터 거리에서는 강핵력이 인력으로 나타난다.
거리가 점점점 증가하면 핵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약 15배 거리 정도가 되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도 두 핵자가 엄청나게 가까워져 버려. 0.1cm 내부 작용하면 반발력으로 작용하게 돼. 서로가 밀어내는 힘으로 나타나는 척력이 되거든요. 자, 약핵력, 불안정한 핵이 불안정한 핵이 변환 관계를 갖게 돼. 어떤 식의 변환 관계를 갖냐면 이런 변환 관계를 가서 이쪽에 중성자가 있어. 중성자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얘는 질량이 1.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다. 자, 우리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은 곧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E는 MC 제곱이다라고 쓰고 있어. 인과가면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데 진과가면 많이 안 다뤄. 2학년 때부터 주로 상대성 이론을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질량도 곧 에너지다라고 해. 이게 에너지란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양성자로 전환되면, 자, 얘는 양성자야. 이 양성자는 질량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에요. 질량이 작은 물질로 작게지는 건 당연하겠네? 맞아? 이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작은 에너지 형태로 변화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사이에 이 녀석들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또 얻어낼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자, 1, 2에 0이 되는데 이것은 전자야.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우리는 중성미자라고 하는 반중성미자라는 물질로 나눠지게 돼. 얘는 누구라고 했어? 양성자. 얘는 누구라고 했어? 얘가 중성자야. 이름을 바꿔버렸네. 얘가 양성자야. 자, 그리고 얘는 전자가 되고 얘는 자 중성미자인데 발을 붙이면 반이라는 말이 있어. 반중성미자로 나눠지게 돼. 이때 이 입자들, 쪼개진 입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력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을 약핵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일종의 얘는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전자기력의 일종이다. 비슷하다 해서 합쳐버리게 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힘을 전양력이라고 불러. 오케이? 요즘 힘을 한 개 뭉쳐가는 과정이야. 대통일장이 뭐냐면 이론을 통해서 힘들을 한 대 합체해가고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붕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이너스 베타 붕괴라고. 그럼 플러스 베타 붕괴도 있을 수 있겠네? 플러스 베타 붕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양전자와 이건 양전자라 중성미자가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 양전자인데 전자의 반물질. 얘는 중성미자. 이들 사이에서도 약한 힘이 나타나는데 얘네들 문제가 있다. 질량이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흡열을 해야 될까? 발열을 해야 될까? 작은 에너지에서 큰 에너지를 보내니까 뭘 해야 돼? 흡열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초고온에서나 일어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과정은 빅뱅 초기에 있었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지. 빅뱅 초기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태양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핵 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아주 옛날에 지구과학이 빅뱅에서 빅뱅 초기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어땠대? 같았대.
오케이? 같았는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식어갔어. 냉각돼가지. 냉각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중성자 대 양성자의 수의 비가 어떻게 되지?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맞히는 사람? 아, 선생님 배워서 영출해. 6대 1. 어? 6대 1. 던지는 거야? 360. 6대1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 12. 16 24. 26. 25 아니 28. 27. 26.5. 26.75 7대 1. 25에서 조금 어디서? 6대1에서 조금은 7대 1이잖아. 아니 근데 그 말한 거에서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찍어주고 얘기했잖아. 설마 26. 얘 혼자서 20몇 가지고 26 가고 그래서 지한이 나중에 오늘 배달 그래? 저요. 누가 맞힌 거야? 예원이 간 거야? 지한이 네가 7대 1 한 거 아니야? 7? 27요. 27이라고 아무도 안 맞히는 거 아니야? 무효. 자, 나고 있어야지.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보고 알려줄 때 한번 볼까?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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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자, 이렇게 있고 중성자가 있어. 또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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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가 있어.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지. 맞아요? 네. 수소 원자들은 양성자 1개로 되어 있거든. 그럼 이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3덩어리가 있지. 이때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의 질량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질량비가 3대 1인 걸로 보아. 오케이? 예측한 빅뱅이론을 통해서 예측한 양성자, 중성자의 수혜비가 7대 1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지. 이게 바로 빅뱅이론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핵자들의 세계 얘기를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살펴보면 불안정한 핵이 베타 분계, 마이너스 베타 분계야. 이걸 통해서 자, 중성자가 양성자, 그리고 전자, 중성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자, 이런 과정에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핵력이다. 이 힘을, 자, 이 힘이 미치는 범위는 자, 어디에 나타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페르미터 이내로 4개의 힘들 중 가장 작은 범위가 좁다. 그리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관찰하니까 관찰하기도 어렵지. 자, 그러면 이 힘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볼게. 자, 중력이 있어. 만유력인데, 자, 힘의 근원은 질량 때문이야. 관성 질량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크기가 10의 39승이야. 얼마 전 최근 10의 38승 정도의 크기라고 했는데 더 커졌어. 측정 오차가 더 정확해지면서. 자, 그리고 상대적 비교고 작용 범위는 원거리까지, 무한대까지 이런 쪽. 매개 입자는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가 있다.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매개 입자가 중력자래. 양력이 있어. 양력은 힘의 근원이 소입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자, 소입자가 썼고 상대적 크기는 10의 5승인데 옛날 책은 10의 13승이었어. 엄청나게 커진 거야. 오케이? 측정해 보니까 정확한 측정 결과 엄청나게 더 센 세기를 확인하게 됐다. 작용 범위는 매우 가까운 거리, 엄청나게 가깝지. 매개 입자는 보손이라고 불리는 입자들이라 한다.
전자기력은 힘의 근원이 전하 때문이고 10에 만날 수 있으면 100분의 1 정도가 되고 이거 아주 먼 거리까지 힘을 미치며 4개의 입자는 광자가 됩니다. 강력이라는 것은 강행력이 되는데 자 얘는 핵자 그리고 커크 사이에 작용하면서 상대적 크기가 1 그리고 작용 범위는 아주 가까운 거고요. 4개의 입자는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된다. 글루가 영어로 뭐지? 우리말로 뭐지? GLUE 풀이 되지? 맨날 영어 알아요. 너 본드 하려고 그랬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력에 대한 것을 선생님으로 알겠습니다. 이 중력 이 중력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이류 인력이라고 했던 힘인데 대략적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어떻게 떨어지죠? 지표면에 수직하게 연직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던진 공도 뒤로 던진 공도 아래로 떨어지겠죠. 놓으면 떨어져요. 떨어져. 또 용철에 출 매달면 용철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중력이고 궁극적으로 중력은 어느 방향을 향하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갈릴레이의 나체 법칙을 얘기해보자. 갈릴레이 나체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장소에 자 중력에 의한 가속성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자 어때? 항상 일정하다라고 써줄 수 있지. 그래서 그 중력의 가속도를 중력가속도라고 하는데 중력가속도가 얼마의 값을 갖고 있니? 얘는 R 제곱분의 GM이라고 쓴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앞에 중력에서 했었어. 자, 이 값을 어떻게? 9.8m/s라고 제곱이라 했는데 1초 동안에 속력이 9.8m/s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리야 신발 신어라 냄새 난다. 자, 이거를 갈릴레이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게 돼요. 자, 이쪽에 자, 스무 자는 거 아니지? 잘라고 했지? 아니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다 자, 여기 만약에 공기 중이라고 공기 중이라면 이런 게 친절한 승리 매너는 진짜 죽인다니까. 그래서 시켰는데 자, 여기에 깃털과 구슬을 갖다 놨어. 비엔. 자, 이때 잠시 뒤에 보면 구슬은 자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 가만가지로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
하지만 낙엽은 어떻게 되지? 낙엽이 아니고 미안해 깃털이야. 자 얘는 자 누구에 비해서 구슬에 비해서 천천히 늦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깃털이 공기에 의해서 저항력을 받기 때문이야. 알겠니? 예. 저항력. 오케이? 저항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공중이라고 해야 돼. 자, 진공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나무와 미안해 이 공과 이 구슬과 자 누가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게 돼. 동시에 떨어지게 돼. 즉 진공에서는 공기장들이 없다고 한다면 자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무거운 물체, 큰 물체나 작은 물체 모두 다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이 중력 가속도 자 이걸 하는데 성질을 한번 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장을 무시했을 때 지표 근처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모양, 질량,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낙체 법칙이지.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G라고 쓰는데 G는 얼 제곱분의 GM인데 이것은 약 9.8m/s 제곱이라고 한다. 보통 문제 풀 때는 10이라고 많이 써요. 자, 동글뱅이 1.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랫방향, 즉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중력 가속도는 장소에 때라가 아니고 따라 못하니 장려하기 시작해 약간씩 다르면 평균 9.8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겁내 쳤거든요. 이쪽까지는 미리 쳐놨던 건데 이때부터 엄청나게 막 빠르게 진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장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평균 9.8m/s 제곱. 장소에 따라 뭐가 다르지? 일반적으로 높이에 따라 다르고 위도에 따라서 다르지. 하지만 위도에 따른 변화는 전체가 아무리 커야 약 300분의 1 정도 값을 갖고 있어. 약 0.4% 오차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지. 자, 지표면에서의 모든 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물체 작용하는 중력은 F는 mg가 되고 중력 가속도 G값은 지구 자전에 있는 원심력, 영향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또 지구 모양의 특징, 지구 타원체, 반지름의 차이가 있었지. 그래서 적도에서 가장 크고 양극으로 갈수록 잘못 썼지. 적도에서 가장 작고 크고가 아니고 작고. 이때 누군가 자꾸 말 시켜놨다. 양극으로 갈수록 커진다. 다 장면인데. 자, 한편 중력 가속도 G값은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자 놓여 있었어. 이 물체가 놓여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처음 속도가 얼마래? 자유낙하는 붙잡고 있다가 놓는 거야. 그럼 처음 속도는 0이야. 그치? 자 이때 얘는 아랫방향, 연집방향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내려오는 동안 내내 어떤 힘을 받습니까?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게 된다. 오케이? mg라는 중력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중력을 받게 되면 이 물체는 이렇게 나타나지. 작용한 힘들의 합은 자 뭐가 돼? mg라고 하지. 이게 m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뭐가 되니? g가 돼버리지. 언제나 일정한 g야. 보통 10이라고 많이 써. 정확히는 드라마 정확히는 9.8이라고 하고 이게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 위치 S만큼 내려왔을 때 자 이만큼 왔을 때 걸린 시간이 T고 이 순간의 속력을 V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등가속도 공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공식 5개가 있지. 맞아요? 공식 5개 있지. 자, 그 5개의 승규가 빨리 읊어봐. 승규 빨리 읊어봐. 등가속도 운동의 5가지씩. 모르면 선생님 뽀뽀해 줄 거야. 어우 부러워? 승준이가 할까? 승준이가 틀리면 승준이가 뽀뽀해 줄게. 오. 제가 싫어요. 그럼 왜 좋아해? 밑에 있는 색이 있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어딨어? 이거 진짜 찾아야 네 머릿속에. 미안해. 자, 5가지씩을 사실 나한테 승현이가 한번 제시해 줄까? 한과영 탈락 기념으로. 아 저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못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별로 안 했잖아. 서로 항상 너는 잘 파는 한과가 잘 맞아. 그딴 학교 버려버려. 부산까지 KTX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졌냐? 그쵸. 맞아. 한과에 승리가 있어. 연대고가 연대고. 그쵸. 한과연 선이가 얘랑 너무 많은 걸 묻지만 개빡치겠다. 8명 있어요. 누가 그걸 잘 됐지. 아 아니 영재고 되면 장부서 잘리잖아. 우와. 얘? 영재 학교 안 맞는다 그래서 돈 잘리기 직전이야. 와. 자동 퇴출되게 생겼어. 근데 그래서 누가 그 거기 들어갔어요. 2차 2차 한 해는 동. 현서는 모르겠어. 현서하고 형준이 지금 모르겠어. 현서도 썼어요? 어? 현서도 썼어요? 3차 때 떠. 현수 인가? 아 이거냐? 인가요?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3가지씩이 V는 V0 플러스 AT가 돼요. 자,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돼요. 네 번째 S는 2분의 V0 플러스 VT가 됩니다. 다섯 번째 S는 VT 마이너스 1 AT 제곱이 됩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 예원아 알고 있었지? 네. 어. 그런 거잖아. 예원이 진짜 다 아는 아이야. 아. VT야 저거 4번에서 VT. 아니 그래가지고 분자에 첫 번째가 V 플러스 V 그다음에 영 아니야? 이거 어딨어? 영이야. 이제 4번이 V 너 이걸 2라고 배웠어? 와. 4번에는 2 맞아. 2 더하기 2는 얼마야? 2요. 다. 8이야? 아무튼 보구나 2 더하기 2는 얼마야? 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두 자릿수 곱하기에 놀라운 걸 알겠다? 말해주셨어.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그것도 아니에요. 딴 거. 예를 들어 45 곱하기 13을 할게. 아? 네. 알아? 달라졌다. 진짜 신기해. 이거는 맞아. 얘는 곱하면은 진짜 빠르다. 얘 두 개 곱해. 네. 얘 두 개 곱해. 얘 두 개 곱해. 그 다음에 얘 곱해. 그러면 12지. 얘 곱해. 5지. 그럼 합이 얼마야? 17이지. 여기다 17을 써. 이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평범한 게 곱하기 똑같은 거. 똑같은 원리야. 되게 귀찮음을 따로 해갖고 따로 대준다는 거지. 자, 아. 선생님 구구단 트라우마가 있어. 구구단의 원리를 대학교 다닐 때 깨우쳤어. 뭐 왜요? 어? 외우신
그 마지막에 김이나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하잖아. 그거를 갑자기 2학기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근데 뭐 알아야지 외우지. 뭔지 알아야지 외우지. 가르쳐주다 무조건 외우래. 근데 나중에 못한다고 나머지 공부 시키더라. 우리 반에서 마지막으로 3번째 탈출했어. 뒤에서 3번째. 맨날 나머지 공부했어. 이거 통과해야지. 아우 지겨워. 그래서 구구단 트라우마 있다. 힘드시겠어요? 어?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고? 네. 근데 대학 다닐 때 안 힘들지. 계산기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막 되게 신기한 거야. 비웃었어? 아니. 자, 얘는 자연학 감독의 세 가지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어떻게 V0를 뭐를 바꿔 쓰지? 0. A 대신에 뭐를 바꿔 써? G를 바꿔 써서 공식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지? V는 GT. 두 번째, 자 S는 자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EG S는 V 제곱. 그래서 가이막 운동에 대한 공식들을 이런 식으로 쌤 근데요. 네, S가 거리고 T가 시간이고 V가 속력이죠. 네 여기 있었잖아. 오, 여기 빨간 글씨 해놨잖아. 누구나 어처구니 없지. 네. 백동근 네. 어처구니 없지. 네. 그러면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자 저기 성현이의 자소서를 갖추게 되고 성현이는 마찰에 대한 자소서인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어디로부터 얻게 됐냐면 이렇게 얻게 됐어.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하늘에 떠있던 물체를 가만히 봤는데 저런 운동을 하지 않더래.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여기에 놓여있던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 얘는 현재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충격을 받게 될 거야. 그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 0이었어. 처음 속도가 0이었어. 얘를 놓게 되면 아래로 내려서 점점 어떻게 되니? 빨라지게 되는데 자 초반에 어떤 의미의 위치까지 왔을 때 얘는 똑같이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mg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자 이 물체는 공기들에 의해서 운동을 방해를 받게 돼. 이때 운동을 방해받을 때 자 이 속력이 빠르지 않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자 공기 저항력으로 얘는 비례상수 C, 비례상수는 주변의 공기에 대한 점성, 표면적, 그 다음에 표면 상태 등과 관계되어 있는 자 이런 상수값이야. 보통 상수라고 하고 속력의 비례하는 값을 쓰는데 이때 처음에는 mg-cv라는 녀석이 알짜 힘이 있어서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돼. 오케이? 얘는 0보다 큰 가속도가 0보다 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 가속도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어가고 있어. 가속도 크기 이해해요? 가속도는 줄어들지만 속도는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는 어떻게 되니? 가속도가 감소해.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아니, 속도가 증가하는 게 줄어든다는 거지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속도 증가.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내려왔어.
이때 이 물체는 아래로 똑같은 힘 mg가 계속 작용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힘이 얘 속력이 점점 좀 빨라져서 내려왔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속력이 어느덧 특정한 속도가 됐더니 이 두 힘이 어떻게 돼? 같아졌대. 이 같아지는 순간에 이 속력을 Vt라고 하고 얘 속력 Vt를 뭐라고 불러? 중간 속도라고 부르게 돼. 중간 속도라고 부르겠죠. 이때 이 중간 속도 구하는 식을 매우 복잡한 적분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산수가 하나도 없어. 익스포넨셜 함수 안 배웠지 아직? 자연지수 함수, 그 다음에 자연지수 함수로서 로그 함수로서 ln 함수라는 것 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직 외계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빼버리기로 했지. 그래서 mg라는 힘 마이너스 cv t라는 힘이 뭐가 돼버린 거니? 0이 돼버린 거야. 따라서 이때 vt는 뭐가 되지? c분의 mg가 되는데 이게 바로 중간 속도가 된다. 자, 이 이후부터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간 속도 문제가 성현이 자소서에 있어. 근데 포인트를 잘못해갖고 이 힘에서 갑자기 마찰력으로 아 저 이거 안 쓸 거예요. 오씨. 자, 얍삽하니.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실제 활동했던 거니? 저 근데 이걸 써도요 미적분을 못해서 아니 무슨 미적분 안 해도 이렇게 써도 돼. 그냥 그렇게 써요? 저희가 안 쓸 건데. 안 쓸 거죠. 제가 또 참고로 지금 이제 과학 부분에 2학년 조기 졸업한 선배가 있거든요. 현민이 형이라고. 인가? 현민이 형이요? 현민이. 네? 이름이 예쁜데 미적이. 현민. 현민. 미경이요? 이현민. 아, 현민형? 현민형이라고 들어. 이현민. 현민형. 이름 괜찮은데? 성이 현씨면 미경아 그럼 현민형이네. 아 현민형. 미경. 망씨면 원경아. 자, 그러면 그 형은 이걸 했어. 건물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는 걸 시험해. 불법 아니에요? 진짜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왜? 사람 맞으면 맞추면 건물에서 강화학생. 그거 이거 사람 맞춘 적 있다는데 건물에서 벽돌 떨어뜨리다. 아니 무슨 선생님이 목격한 건데 옛날 옛날 선생님 한 분이 여성이 있을 때인데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담배를 건물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서 선생님이요? 하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 뒷문이 있단 말이야. 작은 문.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주입돼. 그쪽 문이 목적물하고 연결이 돼갖고 흡입 안 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나오거든. 근데 좀 서서 피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기 한 걸음만 이제 바로 배우네.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 근데 그 건물이 선생님이 7층에 있었는데 5층에 수학학원이 있었거든. 초등학교에 수학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 대가리 내밀더니 거기다 1리터짜리 우유팩에 물 채워갖고 떨어뜨린 거야. 맞아 죽으라고. 담배. 그거 만약에 애기가 맞으면 어떻게 되니? 죽어요. 즉사야 즉사. 5m 높이에서 떨어지면 유기장을 무시했을 때 5층 높이야. 5층 높이면 한 층 높이가 약 3m지. 네. 한 층 높이가 약 3m면 얼마가 돼? 15m인데 15m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얘는 얼마의 속도를 가질 수 있지? 중력가 속도 10이라고 하자.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루트 300이면 얼마가 되니? 5루트 아니다. 5루트 6m가 되니? 루트 300?
루트 300이면 300이면 16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16이면 깜짝이야. 아니 50이라고 아니 50이라고 생각 아 30이라고 생각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약 17m/s야 그래서 그 물 1리터면 1kg이야 어머니가 어머니랑 그럼 아기가 떨어져서 멈추는 시간이 무지 짧지 얘네들은 네. 맞으면 어른이 맞든 애가 맞든 둘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스파이더맨. 근데 애 옆에 떨어졌어 어. 애가 여기 있으면 여기 다 젖었겠다. 젖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아 찝찝. 젖은 게 문제가 아니고 찝찝하네. 야 이거 그래갖고 막 진짜 광속도로 계산을 튀어 올라갔어 먼저 나와 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 쉬는 시간에 애들 통제하라 거기서 계산 막 하셨어요? 어? 계산하면서 아니 계산이 미쳤냐 이 바보야 사람이 죽느냐 사는 건데 빨리 전화가 그게 엄마한테 알리고 빨리 학원에 조치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원 갔어요? 어? 정신병원 갔어요? 너무 그렇지. 극단적인 사비가 물었어요. 초딩 애들이 갖는 생각이 뭔지 알아? 제빈이 던져도 안 죽는 줄 알아 네? 그니까 물을 뒤집어 쓰는 줄 알지 아니 저 던지면 맞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해 생각보다 상대주에 사람한테 뭐를 전 쓰는 그거 지난번에 어떤 아줌마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 맞고 어 죽었잖아 제가 알아기 구했어요. 근데 그게 뭐야? 초등학교 지집애 두 놈이 낙체 법칙을 실험한 거야 질량이 달아도 동시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집에서. 그럼 한년이 밑에서 봤어야 되잖아 할머니 집에서 수박 껍질 다 먹고 떨어지는 것 같다. 지난번에 그 TV에서 아, 더러워. 뉴스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밖에다 던졌어. 근데 그 옆에가 도로야. 아 냄새나. 도로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라 속도 빠르게 그래서 가거든. 근데 자동차가 맞아갖고 유리가 왕파됐어. 왜? 뒷유리가. 앞유리 맞았으면 진짜 크게 나지. 근데 못 잡았어 거기는. 왜요? 그 다음에 술병도 던져. 네? 술병은 그냥 죽으라고 진짜 던지는 거 아니 술 처먹고 세상을 넓은 미친 미친 것 같아.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식을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게? 성인이 가야 돼? 아 저요? 그냥 수업 다 듣고 가려고요. 왜? 요거까지만 들으면 돼요. 아니 그냥 듣고 갈게요. 작년까지 끝낼게. 마찰까지 안 가야 돼. 어디가? 마찰이 밑에 있어. 영화를 왜 가? 영어 아니야? 자, 얘는 속도가 이렇게 변해. 처음에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지만 갈수록 속도 증가하는 게 어때?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대. 이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봐봐.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감소하고 있어.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가속도가 결국엔 뭐가 되니? 0이 돼버렸지. 가속도 0이 됐다는 건 급속도로 넘어간다는 뜻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 운동이 성현이의 주제 3회 도입 부분에 있더라. 자, 좋은 아이디어를 썼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찰로 가버리는 아저 마찰력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을 바꿔야지. 그럼 두 배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 도입할 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마찰이 이용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득 그 과학 탐구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쓰면 되지. 어느 날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에서 삐기기 소리가 났다.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 소리 나는 이유를 탐구했더니 조사했더니 마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탐구에 대한 도입 부분을 설명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근데 저 중간 속도가 되려면요 네. 얼마나 높이 던져야 돼요? 그거는 물질 상태에 따라 무지 달라요. 무지 달라. 예를 들어서 중간 속도가 중력과 관계하잖아. 무거울수록 중간 속도가 커요. 그러니까 가벼운 물체. 예를 들어서 빗방울 같은 녀석들 있지. 네. 빗방울 중간 속도가 약 7m/s가 돼요.
근데 1km에서 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총알이야. 사람들이 맞으면 즉사해. 안타깝다. 놀려요. 근데 공기가 있음으로써 중단 속도에 금세 이르겠지. 그러면서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오게 되니까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 주게 되는 거지. 아마 비 오는 날 지하 대피소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지. 빠바바바 총알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게 될 거야. 이게 좋다. 좋아? 죽는데? 제가 아직 안 가요. 인천 수강원에 예약해놓은 거야? 네?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가? 그 다음에 사람 어떤 사람들과 많이 이런 것도 많이 있어. 네. 몸의 형태에 따라 물체 형태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버들 한번 생각해봐. 스카이다이버 하늘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렸어. 처음부터 낙하산 안 피지. 하늘을 막기까지. 이때 펼친 날개 펼친 독수리 자세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뒤로 다리 제끼고. 수리가 날개 이렇게 펴요? 왜 안 봐? 아이씨. 이거 독수리는 아니잖아. 응? 이 자세를 날개 펼친 독수리 자세라고 해. 그래갖고 이 자세로 내려오면은 얼마 정도 빠르기가 되냐면 약 50m/s까지. 오 그래도 빠르다. 그래도 빠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중단 속도 50m/s. 1초 동안 50m 내려오는 거야. 기절하면 뒤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자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보면 그렇잖아. 나쁜 놈이 낙하산 하나 있는 거 갖고 뛰어내렸어. 그럼 나도 걔 잡는다고 뛰어내리지.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서 막 쫓아갈 때 어떻게 하니? 자살이. 대가리 딱 대밀고 팔 딱 붙이고 몸을 앞으로 딱 숙이면서 쭉 내려가지. 그래갖고 따라잡아갖고 걔를 어때? 잡지.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낙하산 뺏어 입지. 맞아? 불쌍해요. 낙하산 뺏어 입지. 불쌍해. 그래서 이 낙하산 뺏어 입고 내려오는데 그 호나방의 자세 그게 약 1초에 90m가 빠릅니다. 사람보다 잡자마자 손이. 그때 잡을 때 쭉 쫓아가고 이렇게 하지. 하늘도 안 그래갖고 뒤에 타가지고 낙하산 베끼고 발 뻥 밀어버리고 자기 낙하산 내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도 있어. 1960년대 50년대 후반으로 기록하는데 유럽 쪽에서 어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가 됐어. 어머. 공중에서 폭파되면서 스튜어디스가 안전벨트 안 매고 있다가 어머. 갑자기 터졌으니까 기체 밖으로 빨려나갔어. 높이가 약 10km 높이였대. 근데 그 아줌마 살았어. 슈퍼맨이다. 중단수. 그냥 쫙 날아갔다 슈퍼맨한테 도와줬어? 그때는 스튜어디스 복장이 폭이 넓은 치마였대. 폭이 넓은 치마다 보니까 저항을 낙하산이네. 많이 받은 거야. 낙하산까지는 안 돼. 너 어릴 때 그거 안 해봤니? 이 정도 높이에서 우산 들고 뛰어내려 보지 않아? 엄마가 하줄 알게. 엄마가 못하게 했어. 찍겠지? 엄마가 못하게 하는 일은 엄마도 어릴 때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산이 망가진다는 걸 경험의 고추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옷이 그랬잖아. 뿐만 아니라 운이 엄청나게 좋았어. 떨어진 장소가 산의 정상 부분에 떨어졌거든. 어우. 근데 산의 정상 부분인데 눈이 쌓여 있었대. 눈이 쌓여 있었는데 잘 봐. 여기에 운동량이 또 관계해. 안 죽었지. 이 아줌마는 이 방향으로 떨어졌어. 점점 떨어지게 될 때 얘가 반발될 때 이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거든. 진짜다. 근데 산의 꼭대기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지다 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실제 요 두 면에 이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만 있었던 거야. 예, 운동량의 변화가 작아졌고 원래는 무지 큰데, 오케이? 이 방향으로는 눈 때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충격을 거의 안 받았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벽이 아니고 산 정상에 떨어져서 눈이 쌓여있다 그랬지. 멈출 때 시간이 길게 해줬어. 그래서 아줌마가 살았대.
점점 눈이 막 몸에 붙어서 눈덩이가 돼서 굴러가는 아니 통과제 있어? 어? 천재다. 트리버스? 그러면 안 죽잖아요. 장사가 그리고 산에 떨어졌는데 파리가가 부러져 가고요. 산에서 걸어 내려와서 도움을 요청해. 진짜 인자강이다. 자,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살아난 거의 유일한 경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장력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장력은 P라고 하고 영어로 얘는 텐션이야. 텐션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지. 당겨지는 힘이라는 뜻이야. 당겨지는 힘이야. 자, 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이렇게 나타나. 천장에 실을 이용해서 물체를 매달아 놓는 거야.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지? 중력 mg가 나타나. 근데 주가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윗방향으로 실이 당겨주고 있다는 말이야. 이 두 힘이 크기가 어때? 같아지기 때문에 중력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평형관계를 갖기 때문에 T-mg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돼서 T가 mg와 같아진다라고 해. 뿐만 아니라 줄은 천장에도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천장의 아랫부분으로 줄이 천장을 당기는 거예요. 이 힘도 역시 같은 줄에서 줄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같아야 돼. 한편 또 이런 부분도 있어. 천장의 실의 중간 부분에서 아랫부분이 있는데 아랫부분은 윗부분을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있어. 또한 이 점의 윗부분은 아랫부분을 윗부분으로 당겨주고 있다라고. 이게 장력인데 같은 줄에서 장력이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볼 수 있어. 또 한 가지 이런 걸 한번 보자. 우리 운동 방정식에서 장력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여기 물체와 물체 사이에 실이 연결될 때 이때 이쪽 방향으로 얘를 당기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실은 뒤에 있는 물체를 앞쪽으로 당겨주고 있지. 어디를 향해서? 실의 중심 방향. 물체 기준으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 또 이 물체는 이 실에 의해서 뒷방향으로 당겨지지. 같은 줄에서는 장력이 모두 같고 물체 기준으로 어느 방향 향한다고? 실의 가운데 쪽을 향해서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실은 물체에 대해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장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 줄을 매달았을 때 추에 중력이 작용하여 추는 실을 아래쪽으로 당기고 줄은 그 반작용으로 줄을 위쪽으로 당기게 된다. 자, 그림의 가와 같이 줄이 임의의 P점을 택하고 그 P점에서 자, P점보다 윗부분을 A, 아랫부분을 B라고 하자. 그림 나에서 접촉된 P점의 정면을 AB 부분으로 분리해서 그린 것이야. 그림이 아니고 오타야. 오타 장렬. 자, 이렇게 그리게 된 것이다. 자, 추의 중력 F와 자, F가 작용하면 아랫부분 B 부분은 윗부분 A의 A'점을 아래쪽으로 당기고 그 반작용으로 윗부분은 아랫부분 B의 B'점을 위쪽으로 당기게 된다. 이것은 줄이 어느 부분에서도 성립하며 줄이 각 부분들이 서로 이웃한 부분을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줄의 무게를 무시하면 장력의 크기는 줄의 어느 점에서도 외력의 크기와 같다. 장력은 줄을 이루는 원자,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기력이라는 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얘도 전자기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을 갖고 우리는 소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고 다음 시간에 마찰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명까지 질문 있는 사람. 네. 아까 중량들이 중력이 큰 소리로
중력값 K가 300분의 1 차이는 거. 어. 300분의 1이면 0.3%. 0.4%. 그러니까 확신 300분의 1가 아니라 두 가지 강이 있어. 그래서 퍼센트 계산했어? 그냥 약 300분의 1. 저희는 어? 영상 꺼요.